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고 완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컨셉만 좀 이해하는 걸 목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솔리드 원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원칙은 로버트 마틴이 정리한 객체 지향 설계의 5가지 원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앞자리를 딴 거예요. 솔리드는 SRP, OCP, LSP, ISP, DIP 총 5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거부터 차례대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름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단일 책임 원칙, 싱글 리스폰서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좀 컨셉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책임감을 가져 이런 거랑 어느 정도 조금 섞여 있는 기능을 좀 이제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기능이 그럼 책임이냐? 이건 또 아니고,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진 않네요. 어쨌든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기능을 구현을 하잖아요. 뭐 객체를 구현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얘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하나다. 하나를 가져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폐쇄는 뭐 딱 간단하게 오픈과 클로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열려 있냐 아니면 딱 닫혀 있냐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리스코프 치원 원칙은 리스코프가 사람 이름이에요. 지금 저기 오타가 좀 나긴 했는데 리스토브가 아니고 리스코프입니다. 리스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위 객체가 상위 객체, 부모 객체인 거죠. 그거를 뭐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인데 얘만 이제 이 이름으로 뭔가 유추가 안 되고, 자,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뭐 개발할 때 클래스 대신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해서 정하잖아요. 그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상화된 하나의 그 접근 모듈이 되는 거죠. 접근을 해야 되는. 걔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의존 역전 원칙, 디펜던시 인버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부트 같은 거를 쓰게 되면은 맨 앞장, 뭐 책을 보면 맨 앞장 같은 데서 소개하고 있는 DI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일 책임 원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책임 원칙은 한 객체가 단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하나의 큰 주제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할 때는 응집도를 높게, 결합도는 낮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응집도와 결합도는 이 단일 책임 원칙 같은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번씩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응집도는 모듈 내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듈은 뭐 하나의 클래스 정도로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건 어떤 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뭉쳐있는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이 모듈 내부에서 얼마나 이 기능을 위해서 추구가 되어 있냐, 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딱 구현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뭐 딴 것도 막 하려고 하고 있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한 객체당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듈도 그 모듈이 갖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응집도가 좋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응집도 정도에 따라서 한 7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뭐 응집도가 제일 좋은 걸 기능적 응집도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결합도인데요.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 대한 얘기인데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카메라 기능 들어가고 전화 기능 들어가고 문자 기능 들어가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하나를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의 모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스마트폰에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얘네들이 얼마나 결합이 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뭐 전화를 하다가 카메라를 쓰고 싶은데 뭐 카메라 기능이 없으면 전화를 못 쓰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결합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도를 최대한 낮게 해서 이게 없어도 사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결합도가 낮은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계를 해야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의 책임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기능이 많아질수록
객체 내부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끼리 강하게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사실 어려운 말처럼 써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얘가 뭐 딴 일도 막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좀 하면은 반복 숙달로 얘는 뭔가 열심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얘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뭐 이러다 보면은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도 이거 쓸래 하면서 이 메소드 같은 거 구현해 놓은 게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코드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고 나니까 얘를 쓰고 있는 게 한 100군데 있어가지고 100군데를 다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책임은 단일 책임으로 가져가야지 최대한 우리가 이런 코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객체지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또 왜냐 하면부터 다시 보면 객체가 하는 일에 변경이 있을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을 모두 다시 테스트해야 된다. 이게 제일 워스트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라 딱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부분만 변경하고 거기만 테스트하면 되게끔 구현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 이거와 뭐 이제 이 얘기 딱 들으면은 어느 정도 생각나는 게 좀 있죠. 우리가 단위 테스트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일부 우리가 땡겨 쓰는 그런 객체들은 모킹 처리를 해서 하잖아요. 얘는 이런 결과를 줄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렇게 가정하고 가자 라는 테스트를 하게 되니까 이런 데서도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러므로 한 객체는 단 하나의 일만 가지도록 분배하면 시스템의 변화가 생겨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코드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자, 여기 코드 그라운드 레포지토리에 있습니다. 자, 바리스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서빙하는 기능이 있고, make 커피, 그러니까 커피를 만드는 일, 그리고 옷을 파는 일. 뭔가 갑자기 이상해졌죠? 얘가 바리스타인데 옷을 왜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책임 원칙에서 약간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근데 옷도 팔아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클래스를 분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샵 어시스턴트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셀 클로스는 분리하고 바리스타에서 이런 기능을 쓰지 마라 라는 게 SRP 원칙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OCP 개발 폐쇄 원칙입니다. 자,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적, 변경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인데요. 기존 코드에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하나 완성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코드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 그때는 이 코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코드 외에 다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변경돼야 하는 것과 변경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코드 설계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들었을 때 또 이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코드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OCP인데요. 자,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얘는 소리를 내는 cry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각각 애니멀 인터페이스를 땡겨다가 쓰고 있고 이렇게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메소드가 하나씩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죠. 야옹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멍멍이 같은 경우에는 야옹이 아니라 멍멍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다가 구현체 2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잘못된 트레이너를 만들었어요. 트레이너는 이제 뭐 사육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개와 고양이의 또 사육사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얘가 이제 애니멀을 데리고 있어요. 자, 이 잘못된 사육사는 애니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이 없으면은 야, 동물 어딨어?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스턴스에 이제 캣, 도그를 이 애니멀의 타입이 뭔지를 제대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현체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애니멀 인터페이스인데 실제 네가 들고 있는 녀석은 캣이니 도그니? 라는 것을 묻는 if문을 짠 겁니다. 그래서 캣이면 캣 크라이가 되는 거고 도그일 때는 도그 크라이로 구현을 한 겁니다. 얼핏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캣이 아닌 다른 거, 뭐 버드라고 할까요? 우선 생각나는 게 버드밖에 없으니까 뭐 버드라고 해서 하면은 얘는 퍼드득이라고 소리를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버드를 추가함으로써 딱 끝내면 좋을 텐데 이 버드가 이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버드가 붙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돼서 우리는 버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너를 또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애니멀을 데리고 있는데 애니멀이 없을 때에는 동물이 없는 걸 찾는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냥 이 애니멀의 우는 소리를 내게끔 만드는 사용자가 지저라고 그냥 얘기만 하는 상태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인스턴스의 타입을 확인하지 않고 이 애니멀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얘처럼 버드가 추가됐다고 해서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OC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방 펫의 원칙입니다. 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컬렉션 객체 같은 거 사용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쓰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뭐 테스트해서 그냥 이제 임시예요. 임시 메소드 하나 만들고 우리가 어떤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걸 쓸 때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자, 리스트, new,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구체화 시킨다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를 구현체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성자를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리스트를 쓰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말고 뭔가 좀 순차적으로 뭔가 처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또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요렇게 우리는 의도치 않게 개방 펫의 원칙들을 또 지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이거는 서브 타입, 그러니까 자식 객체는 언제나 기반 타입이라고 부르는 우리 부모 객체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 타입이 우리 그런 예제 많이 만들잖아요. 뭐 person이라고 하는 우리 앱스트랙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뭐 손을 흔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소방관, 경찰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현체들을 만드는 이런 예제들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과일 이렇게 해놓고 사과, 포도 이렇게 만드는 그랬을 때 과일을 먹다 이거를 사과를 먹다 포도를 먹다 이거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일은 언제든 뭐 사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서브 타입 그러니까 이 자식 객체 사과, 포도 이런 애들은 과일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능들은 모두 다 가져와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브 타입은 기반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책임, 그러니까 기능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과일을 먹고 뭐 맛있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책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재정의하지 않고 확장만을 수행. 자, 여기서 재정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오버라이딩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아다르고 좀 어다른 상황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뭐 오버라이드를 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경우들은 거기서 구현을 해놓지 않고 구현체를 만들었을 때 땡겨 써야 되는 그런 녀석들만 좀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를 해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거기 이미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우리가 새로 재정의한다. 이러려면은 확실하게 그 기능, 이 메소드의 이름이 어느 정도 기능을 의미하잖아요. 그 기능을 확실하게 얘가 충족을 시켜주게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만을 수행은 우리가 어쨌든 구현체를 만드는 거는 이 과일만이 가질 수 없는 고유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 포도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라고 하면은 뭐 알맹이 떼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알맹이 떼기라는 그런 기능들만 포도에 구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 가져야 되는 거, 뭐 과일을 먹다 만약 이거였으면은 포도 먹는 거 가능하잖아요. 이 기능 책임을 무시하진 않았고 여기서 포도 알떼기 이런 기능들만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코드로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컬렉션으로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못된 케이스예요. 자, 제 코드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치면은 리스트에다가 이 하나의 뭐 객체를 넣어주는구나. 이런 코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해시셋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이 녀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해시셋 하고 여기도 해시셋으로 바꿔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뭐 바꿔준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제가 아래에 있는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인데 이제 new로 해서 이렇게 해시셋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의 코드가 수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 코드 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자, 두 군데가 바뀌었어요. 해시셋으로 바꿔야 돼 갖고. 그럴 때 여기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변경됨으로써 OCP 또한 위배되었습니다. 자, OCP 아까 뭐라고 했죠? 개방 폐쇄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코드끼리 놔두고 안 바뀌어도 되는 코드는 안 바뀌어도 되는 코드끼리 놔둬라 했는데 여기를 바꿈으로써 여기까지 같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OCP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든 엮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set add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해시셋이라고 하는 녀석 들어가 보면은 이 녀석은 이 set이라는 녀석 해서 컬렉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컬렉션을 상속받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도 보시면은 리스트 타고 올라가서 컬렉션을 상속받고 있는 녀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컬렉션을 땡겨받고 있기 때문에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는 안 바꿔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다행히. 근데 이거는 우리 컬렉션 만들어주신 이 분들이 이 솔리드 원칙을 잘 지켜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그대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컬렉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코드까지도 우리가 수정해야 됐을 수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짜야지 이 리스코프 치원 원칙을 지킬 수 있냐? 이 코드에서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정의하는 이니셜라이즈 단에선 컬렉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에서도 컬렉션을 그대로 받아서 add를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해시셋으로 바꿔야 된다. 링크드 리스트 대신 그러면은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이 업데이트 구간은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OCP도 지켜지게 되는 거고 LSP까지 같이 지켜지는 상황이 된다. 당연히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미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워오면서 당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짰다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리스코프 치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자, 구현하는 클래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클래스는 어디서 뭐 인터페이스를 땡겨와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기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임플리먼트,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커다란 인터페이스 덩어리보다는 여러 개의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SRP랑 또 다르게 보면은 SRP는 클래스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이 ISP는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가 존재한다면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SRP가 클래스의 단일 책임을 강조한다고 하면 ISP는 인터페이스의 단일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짬뽕이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은 또 골치가 아파지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이 책임들을 분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코드로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우선은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보고 갈게요. 카메라 있고요, 게임 있고요, 폰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롱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샘플 코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카메라라고 하는 구현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인터페이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implement 해와서 오버라이드를 총 3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take picture라고 하는 저 기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콜, 전화하는 것과 플레이 게임 하는 것들, 이 기능들이 모두 우리는 오버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what is this?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난 이것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ISP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카메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분리해서 폰, 게임, 카메라 이렇게 3개의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인터페이스만 가져와서 테이크 픽처라는 기능만 구현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다 라는 샘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잖아요. 스마트폰은 참 좋은 녀석이긴 하지만 이 ISP 원칙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녀석은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 요 녀석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하나의 또 구현체가 되기 때문에 이 구현체가 카메라, 게임, 폰이라고 하는 각각의 모듈, 단위를 땡겨다 쓰는 상태로 만들어서 각각 카메라와 게임, 폰, 얘네들은 응집도를 높게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모듈들을 땡겨다 쓰는 이 스마트폰은 결합도를 좀 낮게 해서 각각의 모듈들을 잘 활용하는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복합기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고 그리고 뭐 프린트도 되는 이런 녀석들을 예시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의존 역전 원칙입니다. 자, 아키텍처 상에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땡겨다 쓰게 되는 구조로 우리는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 모듈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을 땡겨다 쓰는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위 모듈, 그러니까 좀 더 뭐 고수준이라고 표현하겠죠? 고수준의 얘네들이 뭔가 변경이 됐을 때 상위 모듈에게 변경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하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존이 역전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경되기 쉬운 객체가 아닌 추상화 수준이 높은 뭐 인터페이스 같은 녀석들과 의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여기 제가 적어놨네.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 원칙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레이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랑 똑같은 애니멀 인터페이스와 캣과 도그입니다. 똑같이 뭐 크라이 메소드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이 트레이너는 똑같아요. 애니멀을 그냥 애니멀로서 가지고 그 메소드를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그, 캣이 이 트레이너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다. 어떤 동물이 오든 이 트레이너는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솔리드 원칙에 대한 5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조금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름 그래도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셉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